안녕하세요. 나치안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명한 명언, 속담, 격언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혜를 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터닝 포인트가 되면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소개와 명언 40가지와 중요한 핵심 명언 10가지.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학생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서구 세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인 아테네의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적 저술은 주로 대화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의, 사랑, 정치, 지식, 현실의 본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공화국으로, 여기서 그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과 동굴의 우화를 소개합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명언 40가지. 1. 사람의 척도는 그가 하는 일의 능력이다. 2.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3.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4. 강제로 얻은 지식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벌 중 하나는 결국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인간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7. 통치 거부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8.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9.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10.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11. 정의란 자신의 일에만 주의하고 이웃의 말이나 행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의견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매개체이다. 13.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14.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15.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됩니다. 16. 음악은 우주에 영혼을 주고 마음에 날개를 주며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17.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18.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일을 겪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 19.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 20.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21.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22.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짓거리고 묻지 않아도 말한다. 23. 수사학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24. 무지는 불행의 근원이다. 25. 좋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26. 사랑은 심각한 정신병이다. 27. 모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속삭일 때까지 불완전한 노래를 부릅니다. 28. 좋은 결정은 숫자가 아닌 지식에 기초합니다. 29. 과잉은 일반적으로 반작용을 일으키고 계절이건 개인이건 정부이건 반대 방향의 변화를 낳습니다. 30.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적게 갖는 데 있다. 31.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며 썩지 않는다. 32. 좋은 사람에게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데 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쁜 사람에게는 법을 피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33.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데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가장 큰 것이 아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34. 신은 역사보다 중요한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35. 우리가 묘사한 사회는 결코 현실로 성장할 수도 없고 빛을 볼 수도 없으며 철학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국가나 인류 자체의 문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과 통치자를 진정한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36.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37. 사람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지혜를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 이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8. 인류는 불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39. 너무 서두르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40.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다. 참고 이러한 명언의 인용문은 모두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작품으로 간주되지만 정확한 표현과 해석은 번역자와 원본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그의 생각과 통찰은 많은 명언을 낳았습니다. 플라톤의 여러 명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이 곧 미덕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행동과 생각에 이어지는지를 강조합니다. 2. 사람은 가장 훌륭한 것을 그의 영혼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비롯된 명언으로 진정한 현실과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 사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4. 미덕 없이는 부와 명예, 심지어 건강조차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덕목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5. 미숙한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6. 청년기는 자연의 교육, 노년은 학습의 교육이다.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7. 사랑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다. 사랑의 본질과 그 강력한 동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8. 음악은 영혼의 교육이다. 예술과 특히 음악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한 인식입니다. 9.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청년의 불확실성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에 대한 통찰입니다. 10. 학문 없는 운동은 무용한 몸짓에 불과하다. 정신과 육체의 균형과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플라톤의 작품은 수세기에 걸쳐 철학, 정치, 윤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의 명언들은 그의 생각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이 곧 미덕이다.는 플라톤의 중심적인 생각 중 하나로 이 명언은 지식과 도덕성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명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적 행동의 근거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지식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을 부족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의 습득을 넘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미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결과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고 봤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좋은 것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명언은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교육을 통해 진정한 지식을 습득하면 사람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완성입니다. 지식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없이는 진정한 미덕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이 곧 미덕이다는 진정한 지식의 습득이 올바른 행동과 판단 그리고 도덕적 삶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가장 훌륭한 것을 그의 영혼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플라톤의 명언은 영혼의 순수성, 내면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덕목에 대한 그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는 육체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반면 영혼은 영원하며 불변한다고 봤습니다. 내면의 가치입니다. 이 명언은 외부의 물질적인 것들이나 표면적인 가치보다 내면의 덕목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덕목의 중요성입니다. 플라톤은 덕목을 영혼의 건강과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훌륭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장 높은 덕목과 가치를 간직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플라톤의 교육 철학에서 교육의 주요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치고 높은 덕목과 가치를 간직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언은 각자의 영혼 속에 진정한 덕목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플라톤의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는 그의 유명한 동굴 비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비유와 명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굴 비유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을 동굴 안에 체인으로 묶여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벽만 바라보며 그 벽에 나타나는 물체의 그림자만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동굴 뒤쪽의 불빛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한성입니다.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그들의 전부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에게는 뒤에 있는 불빛이나 그 불빛을 통해 만들어진 물체의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은 제한적이고 왜곡된 퍼셉션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지식의 획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체인에서 해방되어 동굴을 빠져나와 진짜 세상을 본다면 그는 처음에는 눈부심과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높은 현실, 즉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입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즉 물질적 세상은 왜곡된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현실은 이상적인 세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이상적인 세계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제한적이며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추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철학적 주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미덕 없이는 부와 명예, 심지어 건강조차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중요한 테마 중 하나를 반영하는 명언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덕의 중요성입니다. 플라톤은 미덕을 인간의 영혼의 건강과 균형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미덕은 올바른 행동, 생각 그리고 태도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성취를 도모하는 덕목입니다. 외부적 행복의 한계입니다. 부와 명예, 건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행복의 지표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러한 물질적, 사회적 성취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된 행복의 본질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참된 행복은 영혼의 건강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미덕은 이러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덕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균형입니다. 이 명언은 물질적 성취와 영혼적 성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통한 내면적 성장과 발전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이 명언을 통해 물질적인 성취와 사회적 명예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과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 미숙한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명언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특성에 대한 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가치를 과도하게 때로는 무리하게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중의 직접적인 요구나 감정만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성입니다. 민주주의가 미숙할 때 사회의 복잡한 문제나 이슈에 대해 단순화된 해결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대중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발전과 안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교육, 언론의 자유, 균형 잡힌 제도,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숙한 상태에서의 민주주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 청년기는 자연의 교육, 노년은 학습의 교육이다는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명언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는 자연의 교육입니다. 청년기는 생명의 활기와 에너지, 호기심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고 실험하며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학습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책이나 강의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며 얻어지는 지식과 통찰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노년은 학습의 교육입니다. 노년기에는 생의 진리나 교훈,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평가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청년기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한 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인생의 다른 단계마다 우리가 얻는 교육과 학습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청년기의 직접적인 경험과 노년의 깊은 학습은 각각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치 있는 학습 방식을 의미합니다. 7. 사랑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다 라는 명언은 사랑의 본질과 그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물리적 또는 표면적인 감정이나 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 헌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진심으로서의 갈망을 포함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름다움은 외부의 미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면의 미덕, 성격의 특성, 마음의 순수성, 정직성 등 많은 덕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높은 도덕적, 정신적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갈망입니다. 갈망은 강한 욕망이나 열망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연결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다 라는 문장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생명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깊은 열망을 의미한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8. 음악은 영혼의 교육이다 라는 명언은 음악의 깊은 힘과 그것이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의 본질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경험, 추억,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가진 예술입니다. 영혼의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얻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교육은 음악이 우리의 내면, 감정, 그리고 정신적 경험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음악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게 해주며 때로는 위로와 안식을 주거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및 감정적 영향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기분을 바꾸거나 생각을 재편하게 하며 때로는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교육하며 성장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은 영혼의 교육이다 라는 문장은 음악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 경험에 미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깊은 감정적, 정신적 교육을 제공하는 힘이 있습니다. 9.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명언은 청년기의 불확실성, 탐색,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의 특성입니다. 청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 탐색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때로는 이러한 탐색과 모험이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과 탐색입니다. 청년들은 때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기의 탐색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발견입니다. 청년기는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관, 그리고 열정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와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문장은 청년기의 불확실성, 도전,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종종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한 여정 중에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0. 학문 없는 운동은 무용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학문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이 문장을 더 깊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학문과 지식은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되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은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목적의 부재입니다. 무용한 몸짓은 방향성이나 명확한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학문과 지식이 부재할 때 우리의 행동은 종종 목적이 없거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과 지식의 조화입니다. 운동 혹은 활동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활동 뒤에 있는 이론, 지식, 그리고 학문이 필요합니다. 심도 있는 접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고 깊은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없이는 그 활동의 진정한 가치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학문 없는 운동은
무용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동을 이끄는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깊은 사고와 학습의 중요성을 재강조합니다. 명언과 격언을 향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는 황금빛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